예, 안녕하십니까. 유수홍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오늘은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파일은 다 알고 있죠?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작성하는 이 C 프로그램 코드, C 프로그램 파일도 확장자 C로 되어 있죠. 이것도 파일이고요. 우리가 아래 한글 문서를 작성한다? 그것도 파일이 되겠죠. 또 음악 파일, 영화,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도 하드디스크에 폴더가 있고 폴더 속에 파일이라는 그런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파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파일을 열어서 좀 받아들여서 내용을 본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작업한 내용을 그런 파일 형태로 저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교양에서는 조금 고급 수준이 되는 거고요. 전공에 있어서도 이거는 초급 수준 아닙니다. 전공에 있어서도 중급 수준 이상. 적어도 전공 1학년 학생이라기보다는 한 2학년 학생 또는 1학년 2학기 말쯤에 학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유능한 프로그래머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앞서갖고 최근에 반도체 품귀 현상, 반도체 공장들이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 가지고 생산의 차질을 빚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즉 컴퓨터나 이 IT 가전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적어 본 겁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1위 국가로 알고 있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1위 국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 일부, 즉 메모리 제품에서 세계 1등이죠. 메모리 제품에서 세계 1등입니다. 신문 기사나 뉴스를 듣게 되면 늘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가 TSMC라는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업체거든요. 이 회사가 찍어내는 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보면 갤럭시도 있고 아이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들은 대부분 다 TSMC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뭐죠?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뭐라고 생각해요? CPU죠? 즉, CPU를 찍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은 찍어내는 제품이 주로 메모리, 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SSD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를 주로 생산을 하고 그런 반도체를 주로 생산을 하고요. 미국에는 인텔이라든지 대만에는 TSMC 같은 회사는 CPU를 주로 생산을 해냅니다. TSMC는 전문으로 개발해서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고 생산만 주로 해주는 회사입니다. 개발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회로를 구성을 하고 그런 칩을 개발한 다음에 TSMC에 보내가지고 찍어낸다는 거죠. 미국은 주로 공장보다는 설계나 신제품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또 아이폰 같은 경우 미국에 공장 없습니다. 미국은 그걸 개발만 하죠. 디자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모양만 만들 뿐이고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하죠. 메모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물론 LCD, 터치 제품도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이 되죠. 그런 식으로 미국은 아주 원천되는 기술만 가지고 있고 생산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 생산에 차질을 빚었을 경우 미국 제품들을 생산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그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며칠간 유급 휴가를 주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 알고 있으라고 요 그림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세계 1등이고요. 인텔이나 또는 IBM이나 또는 TSMC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비메모리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1등입니다.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은 메모리는 겨우 1년에 한 1억, 겨우는 아니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약 1,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비메모리, 인텔 CPU라든지 기타 프로세서들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반도체 소자인데 그런 게 약 3,500억 달러가 됩니다. 예, 거의 두 배 가까이, 두 배가 넘나? 예, 두 배죠, 거의.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제품은 약 30%를 잡아먹고, 예, 70%의 제품은 비메모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비천하고 하니까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 벌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고요. 물론 저 메모리 제품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은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시장도 많이 장악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I'm sorry 좀 길어졌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거는 메모리 생산의 1위라는 겁니다. 물론 개발도 포함이 되고요. 물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수준
수준에 도달해 있죠. 아이폰이 제일 잘 나가고 최근에는 뭐 중국 제품에 많이 밀리고 있지만 삼성 제품도 막강한 그 시장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 가장 원천이 되는 그런 비메모리 프로세서 분야에서는 우리가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프로세서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등수 밖에 있습니다. 그런 점 알고요. 관심 있으면 신문기사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반도체, 뭐 TSMC 이런 거 조회해 보면 관련 기사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이 비메모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동작하는 거라는 하는 거고요. 오늘 하는 요 내용은 일부 이제 이 메모리를 활용하는 기능을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내용은 다 비메모리에서 동작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지만 CPU 내에서 동작하는 걸 주로 했다는 겁니다. 진짜 썰이 길었다. 예, 학기말이 다가오니까 뭐죠? 알려주고 싶은 거 많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요거는 빼먹지 말자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전공 분야가 이쪽이거든요. 오케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봅시다. 예,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크게 봐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스트림의 개념 잡고 표준 입출력, 파일 입출력, 또 입출력 관련 함수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생각보다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 중에 내가 강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 나중에 처리할 때 보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겁줄 필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떤 명령,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솔직히 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더 쉬운 거고요. 몰라도 솔직히 쓰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 뒤에 감추어진 뭐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거 알면 영화가 더 재밌어지는 거지만 몰라도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거에 대한 개념, 뭐 세계관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트림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입력과 출력을 처리할 때는 컴퓨터에서 또 C 프로그램, C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거를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바이트 알죠? 아스키 코드 할 때 그 한 덩어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는 이진수로 데이터가 처리되는데 비트라고 이야기하죠. 비트 하나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정한 단위로 묶어주는데 예전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8비트를 한 단위로 묶었거든요. 그걸 바이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트 8개가 뭉쳐야지 하나의 의미 있는 정보 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단위로 데이터가 처리된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력과 출력은 바이트들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걸 스트림이라고 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든지 또 내가 작업에서 프린트F로 모니터에 어떤 결과가 출력될 때 기본적으로 문자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 문자가 바이트 단위로 컴퓨터 내부에 저장이 되고 그 단위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스트림이라고 한다. 모든 장치에서 데이터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건 무슨 소리야? 몰라도 되는 건데 통일되게 데이터가 관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8비트를 하나로 보내는데 쟤는 9비트를 하나로 받는다고 그러면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통일된 기준이다. 그게 바이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공할 때 또는 외부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외부 장치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기본적인 단위는 바이트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객체지향 언어인 그 자바 이야기할 때도 바이트 코드란 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때도 뭐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회가 되면 2학기 때 자바 할 때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이 있는 친구들은 자바도 듣던데. 관심이 있으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뭐 자바 언어로 요즘에 객체지향 언어로 인기를 얻고 파이썬이 객체지향 언어로 또 이제 편한 언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C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C를 선수로 듣고 그런 수업을 들어야지 이 C를 듣지 않은 상태로 자바나 파이썬을 들어서 한다는 건 좀 기초가 약한 상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난해한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 그쪽 분야로 어떤 취직을 하겠다 그 분야로 관심이 있어서 일을 해보겠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초가 약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가 되거든요. 그런 점 염두에 두고 C 프로그램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이게 기초가 돼서 여러분이 교양을 뛰어넘어서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썰이 되게 기네요. 예, 넘어갑시다. 스트림은 그냥 장치관이나 내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는 걸 이야기해. 그러면 됐습니다. 스트림과 버퍼. 예, 조금 전에 컴퓨터 내부에서 또 내부하고 외부와 연결될 때 모든 데이터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달되고 전달받았을 때 임시로 저장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버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스캔F 명령할 때 데이터 입력받을 때 이런 얘기 언뜻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오는 게 버퍼 말고 또 캐시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현금 아니고요. 네, 캐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캐시지. 캐시. 네, 캐시라는 거는 뭐 여기 기본적으로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버퍼는 두 장치의 속도 차이를 완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우리가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안에 그거 할 때 보면 이제 그 서버에서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면 영화 볼 때 서버에서 데이터 늦게 들어오면 화면이 잠깐 멈추거나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내 컴퓨터의 뷰어는 계속 보여주고 싶지만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내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음악이나 영화 같은 건 연속돼서 동작할 때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지. 잠깐 멈춰 이래버리면 이거는 만화가 되는 거죠. 웹툰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차이를 극복하려고 얘는 늦게 보냈는데 난 빨리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보내는 놈이 안 보냈는데 이건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다 보내봐.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인 다음부터 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쌓인 다음부터 듣기 시작하면 보거나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1분만큼의 분량이 저장이 돼 있고 그걸 내가 뺏어 보고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서버가 데이터를 보내오는데 한 10초간 멈췄어. 그래도 여기에 기본으로 1분 분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쭉 당겨 가더라도 1분 분량이 50초로 줄어들 뿐이지 영상이 끊기진 않는 거예요. 쌓인 걸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0초 정도 늦어진 거를 다시 서버가 보내서 쌓아버리면 다시 난 정상적으로 난 계속 그런 상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기술적인 용어로 버퍼라고 합니다. 키보드 입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데 우리 해봤잖아요.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데이터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 내가 숫자를 123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1 누르는 순간에 이게 100으로 동작할지 10으로 동작할지 1로 동작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러면 프로그램이 동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 입력 끝날 때까지 끝나면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23 엔터를 딱 누른 순간에 그러니까 1, 2 이거는 버퍼에 쌓여 있다가 1, 2, 3까지 버퍼가 쌓였다가 엔터를 누른 순간에 그게 이제 날아가서 프로그램에서 그걸 데이터 갖다 쓴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버퍼라는 거는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하는 것. 그래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 데이터는 버퍼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갖다 썼으니까 끝이죠. 캐시라는 게 있는데 캐시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잘 쓰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제어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PU에도 보면 L1 캐시, L2 캐시 이런 것도 있고요. 램이 작은 경우 어떤 속도 향상을 위해서 하드 램 해가지고 그 램을 캐시 메모리로 쓰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캐시는 비슷합니다. 출발은 두 장치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향상시키려고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쓰는 겁니다. 버퍼는 속도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받으려고 쓰는 거고요. 캐시는 빨리 향상시키려고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드에서 데이터 가져오는데 내가 CPU에서 램을 거쳐 하드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램에 갖다 놔. 나는 하드까지 가지 않아도 램에서 갖다 쓰면 더 빠르지 않니? 뭐 그런 식의 기술적인 겁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작업하는 주변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쭉 널어놓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모든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드디스크가 제일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램이 빠르고 더 빠르고 캐시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램에다 갖다 놓고 그걸 캐시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캐시 메모리는 램에다 설정할 수도 있고 CPU 내부에 설정할 수도 있고 하드에다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속도 차이는 극복을 할 수 없거든요. 그냥 가까운데 빠른 데다 갖다 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속도가 빠른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 늘 넣어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고 나서 다시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하드디스크에다 갖다 저장을 해줍니다. CPU는 굉장히 빨리 돌거든요. 내가 번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조로 하나 두는 거죠. 보조를
내가 일을 하는데, 사무실 일을 하는데 창고에서 물건도 가져와야 되고 시장 가서 물건도 사와야 돼. 그럼 내가 다 뛰려면 너무 힘이 들잖아.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조 요원들을 깔아놓고서 야, 창고 가서 뭐 가져와, 시장 가서 뭐 사가져와, 이걸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시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다는 의미로 집어넣은 거고요. 우리 스트리밍 나올 때 버퍼가 꼭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갖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get, CHAR 이런 걸 때 버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차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스트리밍에서는 기본적으로 버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표준 입출력을 쓰는 게 그 프로그램 시퀀서의 메뉴에다 샵 인크루드 stdio.h 쓰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죠. 즉 표준 입출력입니다. 그때 우리 스캔F, 프린트F 쓰지 않습니까? stdio. 그때 입력은 stdio, 출력은 스탠다드 아웃, 또 에라 메시지 스탠다드 에라. 이런 식으로 이런 스트리밍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d in 하면은 키보드와 연결이 되고요. std out 하면은 모니터랑 연결이 되고, 에라 메시지는 어떻게 처리되죠? 이것도 모니터에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스트림이 있는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F나 이런 거 할 때 여기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써본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고요. 이 명령을 하게 되면 1, 2 전달이 돼서 이게 모니터로 나가는 거예요. 내부적인 처리가 몰라도 됩니다. 내부적인 처리가 넘어가자고요? 넘어갑시다. 몰라도 되는 거 뭐 설명해? 시간 아깝게.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지식을 꼭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할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입출력 함수. 그런 입출력 스트림에 이런 함수들이 연결돼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쓰는 건 printf, scanf 쓰죠. 이거 쓸 때 보면 가로 열고서 다운표 속에다 어떤 형식을 잡아주죠. 즉 형식이 있는 입출력 함수입니다. 이건 기본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 데이터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외부로 출력하기도 하죠. 뭐 띄어쓰기를 한다든지 줄바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지 표시하고 값 짓고 이러는 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getch, putch 이런 것들은 형식이 없었죠. 한번 써봤던 건데 이거는 그냥 했던 건데 그냥 키보드 입력을 하면 바로 입력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냥 출력할 게 있으면 바로 출력을 해버립니다. 앞뒤에 다른 메시지를 붙이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걸 주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거고요. 입출력 함수는 크게 봐서 이렇게 형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형식이 있다는 것은 출력하는 모양을 내가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형식이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그거를 나름대로 변환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1, 2, 3 적었을 때 이걸 문자로 받을 수도 있고 숫자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다 문자로만, 얘는 다 문자로만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입력받는 데이터는 다 문자입니다. C, 자바, 파이썬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부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서 단순히 이름 또는 뭐 앞에 그 데이터 타입 같은 걸 줘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는 함수에는 이런 것이 있다. 크게 봐서 형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여기까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괜히 강조하는데 강조하면 이거는 교양 없는 짓인데. 오케이. 벌써 중간 점검이네요. 스트리밍이 뭔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특히 C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기본 단위는 바이트다. 그 바이트를 갖다 바이트 단위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스트리밍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리밍에는 입력, 출력, 에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입력을 주로 처리하는 거, 또 출력을 주로 처리하는 거 이런 것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답을 슬쩍 보이게 해놨죠. 보통 입력을 처리하는 건 대표적인 키보드가 있고 출력을 처리하는 건 모니터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위에 나오는 얘기는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의 내용들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스트리밍의 최대 장점 장치 독립성. 뭐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뭐 모르겠어요. 한번 읽고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고요. 스트리밍 바이트 단위로 처리돼.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프린트F를 이용한 출력.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앞에서 우리가 프린트F를 여러 번 사용해 왔습니다. 그죠? 프린트F를 배운 적이 없죠.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죠. 요번 시간에 그것들 다 설명을 할 겁니다.
프린트F 앞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d, 뭐 %c 이런 거 써봤잖아요. 예, 요런 걸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예.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제어 문자거든요. 요것도 형식을 나타낸다. 요 위치에 값을 찍어라라는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D, F, C 이런 걸 썼죠. 요거는 형식입니다. F는 뭐죠?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찍어라 그 소리거든요. 우리가 찍으면 그냥 찍혔어요. 그냥 화면에 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다 정확히 정밀하게 제어하고 싶어요. 요거를 소수 몇째 자리까지 출력할 건지 전체 자릿수는 몇 자리로 할 건지 이런 걸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요 소개들 퍼센트하고 데이터 형식 사이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0.3 이렇게 적으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는 부호를 찍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왼쪽에 붙여 찍어랍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땐 기본적으로는 엑셀 같은 거 보면 아는데 문자는 왼쪽 정렬을 하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기준점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 숫자를 왼쪽으로 붙여 쓰고 싶어. 그럴 때는 퍼센트 뒤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모든 숫자가 왼쪽으로 붙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10.3이라고 나오죠. 뒤에 다시 또 설명합니다. 요거는 전체 자릿수. 그리고 요거는 소수점. 점 바깥쪽에 있는 자리는 세 자리. 전체 10칸을 잡고 그 중에 3칸을 소수점. 그럼 여기 점이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소수 위의 숫자는 몇 글자? 6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글자보다 작으면 그럼 앞에 빈칸을 집어넣고 크면 확장해서 찍습니다. 그럼 소수 이하가 더 많으면 무시해버리거나 반올림해버립니다.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프린트F는 이렇게 서식, 형식을 지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건 따옴표 안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프린트F 사용법 설명하는 겁니다. 많이 써왔지만 그냥 우리 시키는 거 샘플 보고 막 썼잖아요. 이제는 이제 어떤 특징이나 표현 방법을 잘 학습해서 보다 좋은 출력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플래그. 이게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따옴표 속에 입력과 출력의 형식을 제공하는 이걸 다 플래그라고 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출력 필드의 출력값을 왼쪽으로 정렬한다. 문자든 숫자든 문자는 당연히 왼쪽 정렬이 되는 거고요. 숫자는 자리를 확보해주면 오른쪽 기준으로 채워나가는데 이때 마이너스는 왼쪽에 붙여준다는 겁니다. 플러스는 그러면 오른쪽인가? 아니죠. 이게 바로 이제 부호를 붙여줄 때 플러스 기호를 씁니다. 보통은 이걸 안 쓰게 되면 양수는 플러스 기호가 안 나오고 음수는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찍힙니다. 그런데 이거를 붙여주게 되면은 아닌데? 붙인다고 나오네. 결과값을 치울 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 예. 원래는 마이너스, 맞아요. 예. 원래는 저 플러스를 안 쓰면 무조건 마이너스는 붙이고 플러스는 표시를 하질 않는데 이 플러스 기호를 앞에 붙여주게 되면 그럼 뭐야? 이런 것도 되네. 퍼센트. 갑자기 생각이 났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그 부호를 표시해서 왼쪽에 맞춰 찍어라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야, 이것도 은근히 또 짜증나게 많네. 예, 부호 찍을 때 도하기 쓴다는 거고 또 0을 0? 이건 또 뭐야? 여기도 0 적으라고? 0을 적게 되면 출력 앞에 공백 대신에 0을 채워줍니다. 보통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 그 내용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앞에 0을 채우는 경우 있거나 아니면 앞에다 화폐 단위 원 표시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사용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퍼센트 0, 8.5 이렇게 하면은 앞에 숫자가 나올 때 뭐 12.3이다 그러면 00000 1.3, 12.3 이렇게 찍힌다는 겁니다. 앞에 보통 리딩 제로라고 하거든요. 앞에 이끄는 0인데 그게 보통은 값이 없으면 빈칸으로 찍히는데 0을 적어주게 되면 그 빈칸을 다 0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기본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블랭크죠. 블랭크. 출력값 앞에 양수나 0인 경우 부호 대신 공백을 충분하다. 출력값 앞에 부호 자리에 빈칸을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야? 퍼센트 보통 빈칸을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앞에 그럼 한 칸을 띄워서 부호를 쓰지 말라는 거네.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표시를 한대요. 부호 위치를 맞추는 용도로 쓰려나? 좀 애매하네.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써요. 써본 적 별로 없어요. 요거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써봤어요. 예. 그리고 우물정, 샵, 이거 같은 건 8진수를 출력할 때 출력 앞에 0을 붙이거나 보통 우리가 데이터 타입 할 때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10진수 12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8진수 1, 2로 받아집니다. 그럼 10진수로 바꾸면 10이 돼 버리거든요. 10진수로. 8진수 12는 8, 10진수로 10이 돼 버립니다. 8진 1, 2에 대해서 이게 16진수면 어떻게 되죠? 16진수면 18, 18이 돼 버립니다. 그런 건데 그런 다양한 진법을 사용할 때 다양해봤자 8진수와 16진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0을 붙여줄 건지 아니면 0x라고 붙어 있으면 이거 블루 스크린 나올 때 보면 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인터 값 할 때 2진수로 변하면 너무 많은 자리가 필요하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6진수로 변환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때 이게 16진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0x라고 써줍니다. 0x입니다. 5x 아니고요. 그리고 8진수 있을 때는 앞에 0을 붙여줍니다. 그럴 때 쓰라는 겁니다. 시간 남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우물정절 붙이면은 진법에 맞춰서 어떤 값 0이나 0x를 붙여준다는 거. 더하기 표시를 하게 되면 양수나 음수 표시를 한다는 거. 마이너스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호 표시가 아니라 왼쪽으로 붙여서 찍어라. 왼쪽 정렬을 해라. 그런 뜻이라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알겠죠? 이게 프린트F, 이 다운표 속의 표시,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특수문자입니다. 이거 원 표시하고 하죠. 퍼센트 안 쓰죠. 퍼센트 들어가는 거는 위치를 제어하거나 표시 형식을 제어하는 플래그로 동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백슬래시, 원이나 백슬래시 되는 거는 커서의 위치를 제어합니다. 줄을 바꾼다든지 탭으로 앞으로 간다든지 백스페이스를 간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아스키 테이블에 아스키 코드표에 들어있는 문자를 직접 사용할 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퍼센트하고 원 표시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하는 거는 퍼센트 표시 있는 것들 좀 설명하는, 이 퍼센트 표시 있는 걸 플래그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오케이? 지금 입출력 표시 형식 제어 문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래그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거 샘플들 들어놨습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을 했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처리할 때 출력은 그냥 1, 2, 3이라고 나갑니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비교하려고 잡아준 거거든요. 무조건 여기서 유효한 숫자 값 자리만큼 확보하고 값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여기 010이라고 되어 있는데 0을 집어넣으면 그 앞에 리딩 제로를 갖다 0으로 채워달라는 소리고 숫자가 10이네. 그러면 10자리를 확보합니다. 10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죠. 그리고 이 값을 표시하는데 10자리가 확보되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거든요. 기본이 오른쪽부터 숫자 1, 2, 3을 채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빈칸이 되는데 여기에 요게 0을 적었기 때문에 이건 0으로 쫙 채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0을 안 적고 10이라고 적었으면 이거 다 빈칸으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을 집어넣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빈칸을 하나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자리 비교하려고 나온 거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빈칸을 하나 집어넣고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씁니다. 이거 뭐하러 써? 이거 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부호 여기다 더하기 표시를 집어넣게 되면 얘예요. 그런 경우는 앞에 양수든 음수든 꼭 부호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얘기가 없고 자릿수 지정한 거 없죠. 이거 무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유효한 숫자만큼 잡고 부호까지 해서 숫자가 3자리면 부호 포함 4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냥 기본이네, 스탠다드네.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나? 양수일 때는 안 나오지만 음수일 때는 이게 나옵니다. 부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양수이면 한 자리 왼쪽으로 붙여서 나오죠. 그래서 음수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퍼센트 진법에 따라 처리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떤 값을 여기 10진수로 줘도 되고 8진수 줘도 되고 16진수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이걸 표시하는데 표시할 때 여기에 지정된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X 16진수로 처리해줘. 그럼 16진수로 나갑니다. 근데 똑같이 나왔는데 입력할 때도 0x를 붙였죠. 0x를 붙이면 16진수로 입력하겠다는 소리거든요. 16진수 10은 16진수로도 10이 되는 거죠. 만약 10이라고 집어넣으면 16진수로 뭐가 나오죠?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0x 지워버리면 그럼 여기에 뭐라고 찍힐까가? 우리가 좋아하는 A가 찍힐 것 같습니다. 요런 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똑같은 값 12, 12, 12인데 10진수로 찍을 때
8진수로 찍을 때 16진수로 찍을 때 표현 방법이 다 틀리죠. 8진수기 때문에 앞에 0이 자동으로 나왔고요. 우물정을 해줘서 그래요. 16진수라 0x가 붙은 겁니다. 우물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교양할 때는 이거 쓰는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했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지만 모르죠. 기말에 또 뭐가 나올지. 기말에 오늘 평가학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알면 좋은 거니까 알고 있다. 요거하면 쓰면 되죠. 오케이? 예, 지금 플래그 입출력할 때 형식을 지정하는 그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스캔앱에서 다운표 속에 들어가는 거, 프린트앱에 다운표 속에 들어가는 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오는데 아까 우리 그 형식 제가 자릿수 잡고 소수 이하, 소수 이상, 또 부호 또는 그 진법에 따라서 기호 나오는 거 설명했죠. 그거 이제 확장해서 숫자 뭐 10.1, 10.2 이런 거 적을 때 필드의 폭과 정밀도라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몰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퍼센트 10.3F라고 이렇게 그 다운표 속에 표시를 했다면 F니까 이건 실수가 나오겠죠. 실수로 나온다가 아니라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는 10자리가 잡힙니다. 여기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소수 이하는 3자리가 잡힙니다. 이건 소수 이하 값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여기 찍히죠. 소수점이 찍히는 것도 자릿수에 포함이 됩니다. 봐요. 그렇죠? 소수점도 한 자리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전체 10자리에다가 소수 이하 3자리 값이 표시되는 숫자를 만들어 출력해라. 이럴 때 10.3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계할 때 이렇게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90점이야. 그러면 빈칸 하나에다가 90이 찍힙니다. 그리고 평균이 90점이야. 89.123이야. 이럴 경우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뒤가 F로 되어 있죠. 전체 5자리로 확보합니다. 5자리. 그리고 소수점을 소수야 2자리 여기 찍어주죠. 그리고 8, 9 찍어주고요. 그리고 1, 2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3은요. 3은 반올림 처리되는데 일단 무시됩니다. 반올림에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이때 전체를 갖다 필드4 전체를 필드4 그리고 여기에 몇 자리를 하냐 이걸 정밀도라고 얘기하는데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요거의 표현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필드4과 정밀도의 샘플 예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정수죠. D니까 10진수고요. 10진수 10자리 잡고 오른쪽 정렬로 처리합니다. 이 정도만 알죠? 예, 똑같은데 마이너스 기호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왼쪽 정렬로 하라는 겁니다. 왼쪽 똑같은 거 왼쪽 정렬로 한다. 10자리 확보됩니다. 그냥 출력하면 그 다음 문자 여기서부터 출력이 됩니다. 이 빈칸 확보되고 들어가는 겁니다. 빈칸으로 나머집니다. 또 10D하고 마이너스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고 마이너스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음수 기호는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들어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거는 왼쪽 정렬하라는 거고 이거는 이 값이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값인데 왼쪽 정렬로 보내서 찍고 음수 그대로 표시된 상태로 갑니다. 오케이. 이건 뭐지? 10개 S는 S는 뭐죠? S 스페셜 스트링 문자열이죠. 10자리를 잡고 문자열을 표시하라거든요. 문자열은 문자는 무조건 오른쪽 정렬입니다. 오른쪽. 그래서 자리는 10개를 잡았고 빈칸입니다. 뒤에 찍어줍니다. 만약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S면 왼쪽 정렬해야죠. 자리는 10개 잡고 왼쪽부터 채워나갑니다. 이거 10개는 고정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지키는 겁니다. 예,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름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필드폭 정밀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의미, 여기 제어 문자의 의미, 서식 문자의 의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꾸 나오네. 요번에는 이제 실수에 대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정수야 뭐 다 아는데 예를 들어 F로 해서 1.2345678 9라고 해서 내가 플로팅으로 출력하라고 했을 때 123456789가 다 나오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C에서는 소수 이하 8자리가 기본입니다. 6자리가 기본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반올림 처리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이 아니라 8이 된 이유는 얘가 8이잖아요. 반올림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7이 8로. 알았죠? 6자리만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럼 10자리 잡고 3자리만 찍어라.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지? 예, 10자리 잡고 소수야 3자리죠. 3개, 2, 3, 4, 2, 3, 4 요거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5야. 그래서 반올림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2, 3, 5가 찍힙니다. 아, 자동으로 반올림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왼쪽 정렬이 되죠. 그땐 자리가 비는데 그렇지만 3개만 찍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만 왼쪽으로 갈 뿐 표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3 이건 뭐야? .3 전체 자릿수 지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숫자 소수 이하는 3자리 찍어라. 무조건 얘 찍으라는 겁니다. 아, 이건 자동 확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동 확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넣는지. 어렵지 않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상하게 나오면 고치면 되지. 알고 있으면 편한 거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형식 지정자인데 지금 D, F 이런 것만 지금 설명을 했죠. D하고 F를 주로 설명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게 아닌데 우리 S도 했는데 S인데 S는 없네. 예, 빼먹었네. 아, 미안해요. 집어넣으면 되지 뭐. 숫자 위주입니다. 숫자 위주. 그래서 인티저, U는 unsigned, 부호가 없는 상태로 출력하라는 거고요. O면 옥탈, 8진수로 출력해라. X면 헥사데시말로 출력해라. 이 대문자, 소문자 동일합니다. 단지 형사형에서 요걸 대문자로 찍을 거냐, 소문자로 찍을 거를 제어할 때 요 X 요거 제어합니다. O는 대소문자 구분이 되나? 잘 안 써.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승으로 표시하는 게 있죠. 익스퍼넌트 해갖고 요게 2로 했을 때는 어떤 숫자가 들어올 때 10의 몇 승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숫자가 어떻게 들어왔든 앞에 적히는 숫자는 소수 첫째 자리 위로만 올리고 소점을 소수 위에 한 글자만 나오게 숫자 값을 다 변경을 시키고요. 그리고 요건 10의 몇 승인지 표시하는 거거든요. 10의 2승. 그럼 실제 숫자는 요게 하나, 둘, 123.456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여기 적히는 알파벳이 2가 소문자냐 대문자냐 구분하는 거고요. G? 몰라요 이거. 이건 포인터. 이 뭐지 G는? 이 형식과 퍼센트 형식 좀 더 짧은 형식. 아, 선택해서 내보내게 하는 것 같아요. 짧은 형식으로 출력한다. 자릿수를 좀 덜 잡아먹는 건데 몰라요. 통과. 몰라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교양이 철철 넘쳐요. 아, 숫자를 표시하는 다양한 표시 형식 설명했습니다. 예, printf에서 변수나 수식의 값을 출력하는 형식을 지원하는 문자를 형식 제어를 몰라도 돼요. 아, 얼라인이 정렬이거든요, 영어로요. 정렬, printf에서 정렬에 붙여 지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지? 이 무슨 소리야? 프린트 정렬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왼쪽이 시작점이 됩니다. 문자는 자동으로 왼쪽부터 맞춰지고요. 숫자인 경우는 아까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자릿수를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왼쪽부터 채워서 유효한 값만 자릿수를 채워서 왼쪽부터 채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왼쪽 정렬이 자동입니다. 실수는 지수표기법을 사용하는 데 사용된 형식 중 지수표가 2, 알파벳 2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걸 지수표기법이라고 하냐. 10의 몇 승. 정수의 필드폭을 6으로 필드폭을 6으로 출력하려면 여기다가 6, 아이씨 이런 거 할 필요. 밑에 건 다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이 빨라졌죠. 천천히. 너무 빠르면 이해를 못 하잖아. 내가 말한 거를 유튜브로 이렇게 음성 인식 시켜봤거든요.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걸 한글로 자막 처리하게 되면 글씨가 나오는데 못 알아보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빠르거나 내가 정확히 발음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알아듣고 있지만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이 점점 빨라집니다. 유튜브에 그 자동 번역기도 인식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동 번역기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박또박 정확히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스캔F를 이용한 입력,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 스캔F는 프린트랑은 좀 다릅니다. 몇 가지가 다릅니다. 그거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입력이죠. 스캔F를 입력할 때 우리 숫자 입력할 때는 %d, 문자는 %c 하잖아요. 그렇지만 키보드에서 데이터가 입력받아 스트리밍을 처리될 때는 다 바이트로 된다고 했거든요. 그걸 갖다 그 제어 문자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스캔F는 함수 속에서 그런 일을 해줍니다. 문자 형태의 입력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무조건 문자입니다. 키보드 입력하면 다 문자로 되고요. 이게 스캔F 함수로 들어가서 지정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로 바뀌기도 하고 문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알았죠? 스캔F는 무조건 다 문자로 받아들이는데 제어 문자에 따라서 변환시킨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예, 그거 확인한 예제인데 이거 특별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스캔F 명령이라 집어 넣습니다. 예를 들어 스캔F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 다 붙여 쓰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야? 근데 스캔F의 숫자가 몇 자리 숫자인지도 모르는데 숫자를 집어넣네? 스캔F에서 이게 되나? 됩니다. 이거 프린트F에서만 그 출력하는 자릿수 폭 지정하는 거 아니야? 예, 스캔F에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3D, %3D 하게 되면 10진수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글자 3개를 하나씩 잘라서 입력받아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A에는 뭔지 모르지만 세 자리 숫자가 들어가고 얘는 세 자리 숫자가 또 들어갑니다. 입력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입력이 없으면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켰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이라고 집어넣게 되면 요 중에 앞에 있는 세 자리 잘라서 요걸 A에다 집어넣어서 출력하면 1, 2, 3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4, 5, 6, 7 네 자리 숫자가 있죠. 그래봤자 여기서 세 자리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 5, 6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면 재밌죠. 그리고 입력을 할 때 그럼 내가 5자리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첫 번째가 3개 잡아가죠. A에다 집어넣죠. 그리고 두 번째 넣으면 있는 것만 가져갑니다. 2개 가져갑니다. 오, 이거 처리가 됩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 그럼 셋셋인데 그냥 2자리만 집어넣으면은 뒤에 놈은 무슨 값을 가져가지? 0이 되나? 아니면 입력을 계속 기다리나?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창의적인 사고 중요합니다. 내가 솔직히 여러분한테 끌어내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걸 배울 때 보고 듣고 끝나지 말고 혹시 이러면 안 될까? 이건 왜 써야 되냐?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주기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 별로 매력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지.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건데 이제 8진수하고 16진수 입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d만 썼는데 이번에는 %d뿐만 아니라 OX도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여기 적힌 이건 변수입니다. 네, 똑같이 했어요. 일부러요. 변수인데 거기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입력한 값을 이 진법으로 받아들입니다. 5라고 하면 8진수로 받아들이고요. 10이라고 X라고 하면 16진수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 넣어봤습니다. 실행을 시켰을 때 스캔F로 받아들였고요. 똑같은 값 10, 10, 10을 넣었어요. 근데 첫 번째 10진수로 얘는 8진수로 얘는 16진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거를 갖다가 여기 봐요. 10진수로 찍는 경우에 다 10진수로 찍어 봤더니 얘는 8이고 얘는 10이고 8이고 16이 돼요. 10진수 10은 10이고 8진수 10은 8이에요. 10진수로 16진수 10은 10진수로 바꾸면 16이 돼버립니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얘는 다 8진수로 찍어봤거든요. 10을 8진수로 바꾸면 10진수로는 12가 되고 8진수로는 10이 되고 그리고 16진수는 뭐야? 12, 16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8진수로 찍으면 무슨 소리지? 야, 내가 잘못 5구나. 10을 16진, 여기 들어가면 이거 16진수면 16이 되잖아요. 16을 8진수로 바꾸면 20이 된다는 거예요. 20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도 헷갈리는데? 이게 비교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나온 애로 보면 안 됩니다. 표기가 명확하지 않구나. 한글로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요게, 똑같은 값이지만, 16진수 10을, 16진수 지금 10이지만 16진수 10을 갖다 이걸 지금 다 각각 바뀐다는 거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거 X, O, D 이거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출력뿐만 아니라 입력에서 쓸 수 있다는 거. 나도 뭐 안 쓰거든요. 알았어요. 신기한 기능이에요.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문자와 문자열의 입력 앞에서 했던 겁니다. 문자는 C로 문자열은 S로 받아들이죠. 그 밖에 특정한 문자열만 골라서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이런 걸 적어주게 되면 대괄호는 문자 요걸로만 구성된 문자열을 받아들입니다. 또 여기다 꺽쇠 집어넣으면 꺽쇠라고 보통 하는데 이거를 제외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0부터 9 하면 0부터 9까지 이 범위, 범위 준 거거든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로 이루어진 것만 읽어드립니다. 어디에 써먹을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고요. 지금까지 써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생각보다 쓸데없는 게 많아요. 이런 건 배울 필요 없죠. 있다는 건 알아야 되니까 이런 기능도 있네. 우리는 C하고 S, 문자형을 입력받을 때 C하고 S를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식은 까다롭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쓰지 않으면 나도 몰라요. 잘 쓰는 것만 기억합니다.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케이. 예, 문자와 문자열 읽기인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퍼센트 D를 줄 때 공백이 있는 경우와 공백이 없는 경우일 때 과연 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한 경우하고 이렇게 입력한 경우가 똑같은 거죠. 같이 입력을 했는데 여기다 공백을 준 경우하고 공백을 주지 않은 경우 과연 CA하고 CB에는 어떤 왜 이렇게 적었지? 네, 어쨌든 이 변수하고 이 변수는 무슨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 붙었으면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상식이 대부분은 통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걔가 내가 아니잖아. 그래서 걔가 무슨 의미를 맺는지 난 몰라요. 이럴 때는 봐야죠.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형식 지정자에 공백이 있으면 입력 내용의 공백을 기준으로 되돌립니다.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대요. 없으면 그 공백도 입력 데이터, 입력 문자로 인식을 한대네. 그러면 이 경우 같으면은 얘는 데이터가 안 들어간다는 소리네. 어떻게 구분해 참 이거는? 애매해지죠? 봅시다. 예, 여기 지금 앞에 설명한 거 이렇게 쭉 붙이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중간에 C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자열, C, 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 그때 각각 S하고 C하고 T에 뭐가 여기 집어넣었죠. 근데 T하고 문자열을 배열로 선언했습니다. 스타트, 스톱해서 집어넣었는데 이런 경우 내가 헬로 월드 느낌표를 집어넣었어요. 이럴 때 근데 여기 빈칸이 있네. 빈칸. 여기도 빈칸이 있고 이럴 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문자하고 문자열이 앞에 거가 아니네. 문자열과 문자가 섞인 경우는 분리가 잘 되네요. 요거 헬로우 처리됐고 빈칸이 데이터로 들어가네. 빈칸이 없이 묶었더니 C가 빈칸이 들어갔네. 이걸 빈칸 찍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월드 들어갔고요. 여기 월드가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느낌표 무시돼 버리네. 몰라도 돼요, 이거. 이거 어렵게 쓰려고 하지. 어쨌든, 저렇게 붙였었을 때 띄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붙였었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가능하면. 명확하지 않으면 붙이지 말라. 이겁니다. 말아라. 는 겁니다. 말라가 표준어인가? 네, 봅시다, 또. 아까 나왔던 특별한 경우죠. 이렇게 문자열로 지정을 ABC를 한 경우 내가 입력할 때 ACCC BKIL 이렇게 적었을 경우 ABC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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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범위 들어간 요까지 있죠. 요까지만 입력이 돼 뒤에 건 다 무시돼 버립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요것만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 몰라도 됩니다. 지금 있으니까 설명합니다. 스캔F 사용 시 조심해야 될 점. 이게 인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쓰지 않으면 안 되죠. 오류 기억합시다. 이건 뭐죠? 그 변수의 주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일반 변수일 땐 &꼭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배열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다가 &% 쓰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줍시다. 이거 쓰면 틀린 겁니다. 일반 변수는 &를 꼭 스캔F에서 꼭 써야 되는 거고 배열일 때는 &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야 됩니다. 알았죠? 배열 자체는 저기 일종의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뒤에 얘기 몰라도 되고요. 알았죠? 배열 변수는 &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스캔F 사용의 주의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캔F 사용의 그 사용자 형식, 표시 형식 그거 설명했었고요. 용어는 나도 막 헷갈려요. 앞에서는 뭐
사용자 정의어 했다가 사용자 표현어, 표시 형식, 또 출력 형식 이런 식으로 섞어 씁니다. 기본은 플래그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스캔F에서 더블값을 입력할 때, 더블값 쓰지도 않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집었습니다. 예, 더블값이라는 건 소수 이하, 실수 중에 좀 큰 숫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수 중에, 소수점이 있는 숫자 중에 큰 숫자 할 때 LF로 스캔F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받아들이고 이걸로 출력을 하는데 좀 큰 숫자면은 LF를 쓰라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는 실수일 경우입니다. 여러 개 입력을 받을 경우 스캔F에서 공백은 각 입력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백 꼭 집어넣어 줍시다. 공백 그랬죠? 나중에 필요에 따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문자나 문자열을 입력할 때 그 제어 문자 사이에 공백을 넣고 하는 건 나중에 그냥 고급 기능이에요.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